고대 페르시아의 땅 이란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엘람 땅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물의 도시 슈슈타르. 이곳 슈슈타르의 관계 시설은 페르시아가 남긴 최고의 수리 시설이자 인류가 남긴 가장 혁명적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고대 엘람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인 초가잔빌에 얽힌 역사까지. 엘람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 땅에, 오늘 이란 땅의 이 엘람 지역을 돌아보는데요. 오늘은 엘람 지역의 가장 중요한 두 유적 슈슈타르, 물의 도시 슈슈타르와 초가잔빌을 보시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역시 계속해서 이 엘람 지역은 굉장히 드넓은 지역이고, 일단 농사가 풍부합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페르시아산 오이에 오이. 와, 됐어. 우리가 보는 오이와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좀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게 이란의 오이는 이래요. 맛있나 봐요. 아주 맛있네. 이렇게 이제 오이와 토마토와 이런 것들 좀 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간식으로도 먹기도 좋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물의 도시 슈슈타르로 가면서 이렇게 현지인들의 채소, 야채 가게를 잠깐 둘렀고요. 자, 드디어 이제 슈슈타르, 즉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겹쳐서 물의 중요성을 명명한 슈슈타르. 예, 크게 보면 이제 수상 지역, 수상궁에 있는 곳이고, 그 훨씬 이전 이제 엘람 시대 역사에서는 이제 물의 도시, 특히 이 강의 물을 이렇게 수로로 끌어들여서 농지를 비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이용해서 이제 방앗간을 돌리면서, 지금 이 지역은 이미 2500년 전 다리오 왕 때 이미 이곳에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도 짓게 하고 그 물을 동력으로 바꾸어서 방앗간이라든지, 정말 이 페르시아가 남긴 최대의 이 수리 시설, 수리 기술이죠,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다리우스 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리우스 캐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메인 강줄기에서 물을 끌어 농사 짓는 곳으로 연결한 것이죠. 지금 제가 덜어놓은 이 다리가 이미 2500년 전 다리오 왕이 만든 다리인데, 이 다리는 이 밑에 흐르는 운하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게 카룬강에서 운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만든 이 운하의 물은 이 주변의 엄청난 지역에 이 농업 용수를 공급해 주는 이 물에, 특히 이 운하를 통해서 이 낙차를 통해 만든 방앗간이 있는데, 이제 저쪽에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보시죠. 네, 이제 이 운하는 다리오 왕 때 만들었고, 그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는 이제 계속해서 근대까지 이제 새롭게 이제 개발이 되어 온 것이지요. 자, 우선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와 캄비세스 이은 왕이면서도 가장 이 페르시아 제국의 꽃을 피운 행정도 그렇고, 또 여러 농업 기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페르시아의 최전성기 때 왕을 다리오 왕이라 그렇습니다. 왕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과 관련된 곳이 많은데요. 자, 이것도 이제 아주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개발되어 온 이 다리오의 수로를 이제 건너 다니는 다리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자갈을 이용해서 견고하게 만들었고, 어떻게 이렇게 2500년 전에 만든 수로가 지금도 그 기능을 할까 참 신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란에서 보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유산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죠. 네,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지금까지도 이 수로가 이렇게 되고, 오늘은 이제 이 슈슈타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에 관한 것을 계속 보게 되겠는데, 단순히 물은 농업 용수를 넘어서서
이것을 이제 동력으로 발전을 시켜서 정말 거대했던 이 지역에 그러니까 2,500년 전서부터 거의 이 3세기까지 이어온 수리시설의 결정판을 이제 이곳 슈슈타르에서 보게 되고요. 워낙 이 시설이 인류가 남긴 창의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혁명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슈슈타르 지역의 이제 일부를 이렇게 보기 시작해 갑니다. 네, 보시죠. 굉장히 많은 물을 이렇게 잘 통제를 하는 이제 지역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좀 이곳은 이제 수사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한 1시간 못되게 내려오면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요것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슈슈타르라 가는 곳인데 이제 다리오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3세기 때까지 그 전에 오는 고대의 이 문명의 아주 기술들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오늘날 지금 보시는 이 대단한 물의 엔지니어. 자, 보시죠. 예. 이거를 수십 킬로를 이렇게 가는 초입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을 아주 다양하게 바위를 뚫기도 하고 흐름을 유도를 해서 정말 엄청난 그러한 그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 슈슈타르. 아마 이란에서 가장 볼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자, 지금 보시기만 해도 흘러 들어오는 물은 이 수로를 통해서 한 줄기이지만 이곳에서 여러 이제 갈래로 물을 분산을 시키면서 엄청난 하나의 공업단지 역할을 합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카룬강에서 중앙에 보이는 이 수로를 수십 킬로로 내려보내서 다시 나중에 카룬강의 이 본류와 만나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 기술이 페르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세기까지 이어지는 시설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이렇게 물의 흐름을 유도를 해서 돌리면서 이제 방아를 찢는 돌면 이게 어떻게 도는지는 밖에서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물의 이 힘을 이용해서 물이 지나가면서 이제 물레를 돌리면 그 위에는 맷돌이 돌면서 이제 밀가루를 빻고 다양한 곡식을 빻는 시스템으로 물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돌리지 않고 물을 이용하니까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수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에 엄청난 이 곡창지대의 그 것들을 아주 손쉽게 이 밀가루를 만들다든지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죠.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물의 흐름을 바위를 파서 유도를 하기도 하고 아예 바위를 뚫어서 하기도 하고 정말 이 물의 엄청난 힘을 이렇게 동력으로 만들었지요. 아주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때 이미 2,500년 전부터 이러한 물을 이용해서 운하를 만들면서 다양한 물을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 고대의 이 메소포타미아의 기술과 엘람의 기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나바티안의 이 물의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의 이 창조적인 엄청난 이 시설을 결국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보시죠. 물의 힘이 엄청 강력한데 저 힘을 동력화했으니 제국의 부와 힘을 축적해 나가는 또 제국의 부로 이어져 가는 위대한 시스템인 거죠. 네, 정말 인류가 물을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가장 최초의 정교한 시스템이 바로 이곳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 아주 보기만 해도 오늘날에 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하고 당시의 기술이 정말 대단했음을 한 번에 보여주는 시설이 바로 슈슈타르입니다.
네, 아주 그 곳곳에 이렇게 여러 기능들을 만들었고요. 네, 아주 특히 야간에는 또 조명을 비춰놓으면 그렇게 또 이 풍경까지도 장관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이 체계적으로 수로를 만들고 물의 방향을 틀어서 그 물의 힘을 동력으로 전환을 해서 수많은 수고를 이 물내 방아를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만든 운하를 통해서 엄청난 지역에 이 관계 수로로 물을 공급하면서 이 지역을 곡창지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만든 운하를 통해서 이 교통으로도 이 짐을 실어 나르고 사람이 이동하는 교통로까지 일석삼조 다양하게 물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힘입니다. 네, 일단 수십 킬로의 운하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동력도 교통수단도 또 다양한 이제 삶의 풍요로움을 주었던 시설이 바로 이 엘람 지역의 슈슈타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장관이에요. 우리가 이란을 방문을 해도 이렇게 남쪽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시셔넬의 성지가조차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의 로마 시대를 지난 나바티안 시대까지 이어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된 것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었죠.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한 20-30분 옮겨서 그 다음에 초가 잔빌이라고 하는 이 엘람 시대 때에 지금부터 3000년 이전에 건설되었던 지구라트를 보십니다. 네, 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낙타와 또 곳곳에서 마을 이런 곳에서는 양과 염소를 키우는 전형적인 중동의 그러한 문화 현장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정말 외진 곳에 그 유명한 초가잔빌 지구라트를 보시게 되는데, 저기 보이시죠? 원래는 바로 이곳이 고대 엘람 왕국의 아주 핵심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되면서 지금은 아주 외진 곳을 찾아야만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길이 이 사방 105m씩 완벽하게 이게 사각형을 이루면서 높이 53m 위로 쌓아 올린 지구라트입니다. 1km 총 4km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이네요. 예루살렘 성 안에 지그랏을 중심으로 한 이 엘람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50년대에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저 신전을 이 아카드어로 지구랏이라고 합니다. 신전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밖에서 발견된 지구랏 중에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그 원형이 잘 남아 있는 지구랏이 바로 이 초가잔빌의 지구랏.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지구랏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처음 발견될 때만 해도 이게 사실 그 흙더미에 있는, 그래서 초가잔빌은 언덕이 마치 바구니 같이 생겼다 해서 바구니 언덕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이름이 이제 초가잔빌이죠. 이제 한번 쪽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한 27m까지 높이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5단으로 원래는 한 5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지구랏은 5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전 640년경에 이제 아시리아의 아수르바니팔에게 파괴된 이후에 지금은 이제 3층까지 볼 수가 있고, 원래는 이 높이가 5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52m. 근데 지금은 이제 무너져서 발굴 결과 한 24m 정도에 이렇게 이면서 정말 놀라워요. 3천 수백 년 전에 세워진 지구랏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예, 이거 발견된 것도 워낙 외진 곳이기 때문에 이 석유를 찾기 위해서 시추를 하다가
이 고고학 유적지를 보게 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Exit named the king. 오, Untashgal. 운타시 Untashgal. 알. A platform, wash and many statue in the morning. 아이씨. 아주 그 이란에서 가장 손꼽히는 최고의 고고학 유적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곳 초가잔빌 지구라트고요. 이곳은 바로 고대 엘람 시대 때의 이 지역에 이미 이 심정 정치, 즉 신을 섬기며 왕이 통치를 했던 아주 그 대표적인 곳이고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한 면이 이 105m니까 동서남북으로 완벽하게 100여 미터씩 둘러싸여 있는 곳이죠. 어떻게 3,000년 전에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5층 꼭대기층에는 이 왕만이 올라갈 수 있고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신전이죠, 신전. 일정 기간으로 가다가 저렇게 이제 하수구의 일종의, 특히 이 겨울철에 비가 오면 저 5층, 4층, 3층, 1층 이런 그 내린 빗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설계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랏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하수구죠. 네, 이런저기지만 이제 우기철에는 이제 비도 오는, 또 이제 그것을 또 이곳에서 발생되는 물들을 밖으로 보내기 위한 그러한 시설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이제 사면 아주 그 굉장히 정교하게 지어져 있고요. 신전 위로 가는 곳인데 이게 보면 이 철 성분이 있어서 붉은 색깔을 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레드 카펫의 효과를 가진 이렇게 복도를 만든 거죠. 야, 이게 3,000년 전의 레드 카펫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네, 아주 엘람 지역 최고의 정치적인 그리고 이 종교적인 중심지, 이 초가잔비를 보고 계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북쪽으로 왔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고대 엘람 지역의 종교와 당시 사회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곳이죠. 엘람에 이런 이미 40년 전에 이 이란의 첫 번째 유네스코 등록된 유적이 바로 이 초가잔빌입니다. 보면 이 100m 기저에 높이 52m의 이 지구랏의 전체를 저렇게 이 흙벽돌을 구워서 쌓아서 만든 신전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외곽에는 이 벽돌을 구워서 더 견고하고 또 이렇게 이 비바람에 또 더 잘 요것이죠. 요것이 이제 운타시 나피리샤라고 하는 제 벽돌에 쓰여진 이 문자가 신전을 지은 왕의 이름과 함께 신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야, 예, 아주 생생한 이 3,250년 전에 기록된 왕의 이름을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제 북쪽에서 보는 곳이고, 원래는 이 신전을 중심으로, 지구랏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시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모두 다 이제 모래더미에 묻혀 있고, 그나마 이렇게 아주 그 상태가 아주 굉장히 잘 남아 있는, 가장 규모가 크면서 가장 잘 보존된 이 지구랏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밖에서 발견되는 가장 내면의 지구랏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바로 이쪽 문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 서쪽 문이죠. 그러니까 이 서쪽 문은 왕만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문, 가장 경계가 심했던 것이고, 특별히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바로 이 지구랏을 누르 운타시갓가는 운타시라고 하는 엘람 왕이 지었으며, 여기에는 이제 그 재료를 또 해놨어요. 이 금, 철, 다양한 재료로 이 지구랏을 화려하게
멋지게 지었다가 하는 재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이 지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두루 운타시, 즉 운타시 왕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서쪽에서 보는 굉장히 귀중한 엘람 시대의 이 메소포타미아와 쌍벽을 이루는 엘람의 이 중심,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인 초가잔빌 지구라트를 보고요. 이제 아쉽게도 이 지구라트 주변에는 거의 허허벌판으로 옛 도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일부 발굴을 통해서 이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 대단했던 엘람의 도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모래 언덕에 묻혀 있는 것을 보시게 되고요. 특히 이곳도 역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지형 변화로 큰 강이 이제 흐르지 않지만 고대에는 이곳에 또 하나의 이제 강이 흐르면서 이제 키르크게 강과 데주풀 강과 이 카룬 강, 아주 그 여러 강이 지나면서 이 지역을 비옥하게 적셨습니다. 엘람 땅이 얼마나 풍요롭냐 하면 이 보세요. 이 사막 땅이라고 생각했던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모습, 여기에 쌀농사를 지은대요. 쌀농사. 그러니까 이게 흙이 그냥 메마른 땅 같지만 여기에 물만 적시면 푹푹 빠지고, 여기에 이 메마른 땅이 물만 적시면 이렇게 정말 진흙의 땅이 되고, 또 이거를 굳어서 벽돌을 만들고, 또 그 벽돌 위에 이 쐐기 문자로 글을 씁니다. 얼마나 비옥해요. 이야, 이 메소포타미아는 건조하고 메마를 뿐이지 땅에 물만 주면 이렇게 우리 어린 시절에 이 진흙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지어지고, 지금 여기는 이 벼를 심으려고 지금 모내기 직전에 있는 땅이에요. 쌀농사를 지으면서 밥을 해 먹기도 하고, 또 밀농사를 지으면서 빵을 굽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든지 이 풍부한 물을 수로로 연결을 해서 이 곡창지대를 만들기도 하고, 정말 엘람 땅의 진수를 지금 이렇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발전 모터로 이렇게 아주 우리 한국의 50년대, 60년대에 마치 농사 짓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물을 구석구석에 전달을 해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었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대곡창지대의 일부를 보십니다. 이곳이 엘람 지역의 현주소입니다. 오늘은 모래도시 슈슈타르와 초가 잔빌 엘람의 중심적인 장소를 보셨습니다.